안녕하세요. 25기의 차주연입니다. 여러분, 헌팅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우? 남자를 잘 다루는? 반란 까진? 혹은 성적으로 개방된? 아니면 뭐 대시해주니까 좋긴 한데 좀 너무 직접적이면 부담스러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속담이 존재하듯이 여자들은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연애에 있어서 수동적이기를 기대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자들의 사냥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사냥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아예 정말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남이었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길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제 핑계로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한참 연락을 하다가 과제 얘기만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오빠, 나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나랑 밥 먹어요. 라고 던졌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같이 한번 일을 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저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 같이 데이트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먹고. 근데 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고 주체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상황에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빼앗기기 싫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또 한마디 던졌죠.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오빠랑 영화 보고 밥 먹은 시간들이 다 나에겐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어요. 라고 또 하나 던졌죠. 한 번은 소개팅을 나갔는데 웬열? 소개팅 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있는 알바생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개팅 중인데 알바생 번호를 뗄 수도 없고 그렇게 아쉬워하며 집에 돌아왔지만 잊혀지지 않고 친구와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바생을 한참 찾았는데 알바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막 초조해하겠다가 다른 알바생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 지난주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한마디 던졌죠. 그러면 같이 알바하시는 분 중에 번호 아시는 분 있으면 제 번호 좀 전해주시겠어요? 라며 저는 또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소개팅에 실패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 꼭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남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꼭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한참 몇 번 만나고 그러던 와중에 머뭇머뭇 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자 왜 이러지?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난 도저히 놓치기 싫어서 난 오빠 좋아. 그러니까 오빠가 나에 대한 생각이랑 마음 정리할 때까지 나 기다릴게 라고 하자 그분은 이제 조금 기다리시다가 사실은 너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교환학생을 가서 조금 미안해서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속으로 외쳤죠. 이때다. 잡아야겠다. 놓치고 싶지 않다 라며 저는 또 한마디 던졌어요.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랑 만나 라며 그에게 올가매를 씌웠어요. 이렇게 저는 사냥을 하면서 묘한 재미를 느꼈어요. 재미도 느끼고 신기하기도 했고 새롭기도 했고. 그러면 남자들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참아야 하나요? 그래서 제 사냥의 결과물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먹자고 제안했던 그 호감했던 오빠한테는 조모임 실드스키를 당하며 거절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오빠한테는 흔한 친한 오빠 동생 실드스키를 당하며 또 거절을 당했어요. 세 번째로 번호를 땄던 알바생한테는 이제 번호가 가긴 했지만 그분이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자신의 단점을 쭉 나열하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와. 라며 저를 좀 밀어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가미를 씌웠던 소개팅 남은 어떻게 잡히긴 했지만 어떻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한 달 만에 차이고 말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남자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헌팅 스킬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지 않은 결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담한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넓은 선택의 폭이라는 건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만이 아닌 내가 직접 찾아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쟁취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남자를 이제 물색을 하다 보면 어떤 남자가 괜찮고 어떤 남자가 안 괜찮은지 스캐닝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남지 않은 후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할 수 있어? 그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야. 여자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문제야. 라며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자들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연애한다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팅하는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하나만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발랑 까졌고 남자를 잘 다룰 것 같고 막 성적으로 개방되어 보이나요? 이 여자는 대시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따라서 막 성적으로 개방되지도 않았고 되게 보수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남자를 뭐 잘 다루지도 못하고 뭐 채가는 기술도 없고 뭐 잘 헤어지고 연애 고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시하는 여자는 뭐 여우고 성적으로 갈랑 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시하는 여자란 그저 마음을 표현하는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되게 뜻깊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사냥을 해 나갈 거예요. 비록 포획률이 낮더라도 말이에요. 인생을 짧고 남자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회 통념 안에만 갇혀서 수동적으로 연애만 하기에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한 번쯤은 헌팅 당하고 싶게 만든 여자, 한 번쯤은 헌팅 하고 싶게 만든 여자 차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